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식을 혹시 해석이 필요할까? 나 한번 볼까요? 네. 나의 이상이 써놨었죠. 꽃나무라는 거고요. 시에서의 제목은 뭘 거다? 소재 아니면 주제가 될 건데요. 이상은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중에서도 자의식 분열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지. 이상이 써놓은 시들 뭐 또 다른 것도 기억나는 거 있을까? 거울, 오감도, 거울을 봤는데, 악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저기 있어. 내가 없어도 쟤는 지 혼자서 외따로 된 사업에 골몰할 수 있겠지? 쟤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나는 걔를 진찰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 나와 현실의 나와 또 다른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시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꽃나무고요.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짧아. 그냥 산문시처럼 쓰여져 있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어. 띄어쓰기도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은 시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의식의 분열에 의해서 혼란한 상태이다. 정신 이야기할 거예요.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소. 요게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소. 한복판에 지금 이 꽃나무는 대상이고요. 약간 좀 외로워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고립되어 있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죠.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서의 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지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고 있어.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꽃나무지만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있어요. 꽃나무는 지가 생각하는 여기 말이 사실 하나 던졌으면 금방 올 텐데요. 자기 말고 다른 꽃나무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누군가 화합하고 혹은 싸웠었다면 그 이전에 화해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했으니 나는 막 달아났소. 어떻게 여기에서의 나는 또 다른 꽃나무일 수도 있고요. 친해지고 싶었던 다른 꽃나무일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이 꽃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한복판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한 흉내를 내었어. 이상한 흉내 뭐? 얘가 했었던 이거 전부 다예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의 꽃나무다. 또 다른 꽃나무는 또 다른 나예요. 더 쉬운 말로 쓰면 분열된 자. 요 정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 한 깊숙이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이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런 마음도 동시에 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시도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쉽지가 않다. 결국에 실패하다. 내가 내 스스로 막 달아나는데 내 자아 두 개 중에 하나는 화해하고 싶지만 또 다른 나의 자아 하나는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이지. 나도 내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두 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화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 끝. 그 정도 하셔야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이상의 시가 나오면 자아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요거 나시 방금 했으니까 예로 해볼까요? 다른 두 공간? 아니야. 공간이 두 개는 아니지. 반어적인 어조도 없고 현실 비판하지도 않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투리 사용하지도 않죠.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대응되는 두 대상을 설정하여 꽃나무 하나, 또 다른 꽃나무 하나. 괜찮죠? 주제의식, 자아가 분열했습니다. 드러내고 있어. 일단 괜찮아. 밑에 행간 걸침을 활용하여 에헤 행간 걸침이라는 거는요. 시행이 이렇게 끊어질 때 요 하나의 시어가 이줄에도 걸리고 이줄에도 걸리는 게 행간 걸침인데 이렇게 산문 스타일로 쓰여진 시는 행간 걸침이라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5번, 8번, 1번 확인, 4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4번 확인해야지. 4번 가에도 대응되는 두 대상이 있나요? 있죠. 이승훈 씨 있잖아요. 이승훈 씨가 둘이 있잖아. 원래 집에 있던 이승훈 씨랑 자기를 찾아오는 이승훈 씨가 둘이 있지. 그러면 1번 딱 괜찮지.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괜찮을까? 옆에 나와 있는 2번도 보도록 할게요. A, B, C,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고르면 C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러갈 거예요. 1번. A에서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 씨가 작가의 분신인 시인 이승훈 씨를 방문한다. 어머. 이승훈 씨가 이승훈 씨를 방문한다? 시에서는 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과 시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 나쁘지 않아. 기억. B에서 시인 이승훈 씨가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 씨에게 원고지 뒷장에 갈비어 쓴 시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한번 뭐 썼는지 봅시다. 라고 했더니 보여주죠. 시 창작 과정에 드러난 나약한 자의식. 보여달라니까 보여준다라는 게 나약해서 그거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애매하면 잠깐 대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갈매기, 모래, 벽돌. 갈매기는 뭐고 모래는 뭐고 벽돌은 뭡니다. 아니지. 갈매기는 뭐고 모래는 뭐고 벽돌은 뭐예요.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모습은 여기에 쓰여진 시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시어의 대표지. 시어의 상징성에 대해 언쟁하는 상황을 드러낸 거다. 똑같은 사람 이승훈 씨가 똑같은 시어를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다른 견해를 피력합니다. 괜찮아. D에서 바바리를 걸친 이승훈 씨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언쟁의 단절. 그렇지. 나가버리면 싸우는 것도 끝이야.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명확히 요 시어에 대해서 다른 이승훈 씨 둘이서 서로 합의 봤어요? 안 봤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얘네는 확실하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답은 4번. 물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나왔으면 완전 미치겠지. 막 손이 오글거리지 막 그러지 않을까 막 당황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당황시키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밑에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뭔데요? 나는 이상한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거죠. 나는 이상한 흉내를 내었어요. 어떻게? 꽃나무가 다른 꽃나무에게 화합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꽃나무가 그런 것처럼 나도 실패할 거예요. 내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 하나로 화합하고 싶어 하는데 소망.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2번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 3번에 틀린 답한 친구들 몇 번이었는지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4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현 불가능한 에헤 이상향을 동경했던 거 아니야. 내 자아가 합치되는 거. 이상향은 아니지.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에서 틀렸어. 그리고 열등감, 아우 나 둘씩이면 좀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을까? 4번 문제 이제 보러 갈게요. 위에 보기 한번 보셨을 테니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어이쿠 어쩐 일이요? 지나가는데 들렀죠? 아 그래요? 아유 전화라도 하시지.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현실에서 있을 법한 대사예요. 두 이승훈 씨 간의 일상적인 소통이 드러난다. 괜찮지. 갈매기는 강박관념이고 모래는 환상이고 벽돌은 꿈이고요. 아니 갈매기는 모래고 모래는 벽돌이고 벽돌은 갈매기입니다. 라는 데에서는 솔직히 갈매기, 모래, 벽돌이라고 하는 이 시어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 관념적인 소통이 드러나고 있다.
꽃나무는 지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꽃을 피워가지고 서 있습니다. 벌 한복판에 서 있는 꽃나무가 지가 생각하려는 꽃나무와 소통하려는 노력. 이거는 나쁘지 않지. 이게 실패해서 그렇지, 뒤에서. 3번도 줘. 4번. 꽃나무는 지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어. 좌절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지가 생각하는 꽃나무.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 갈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 없어요. 괜찮지. 틀린 거는 5번. 나는 막 달아났어요. 벌판 한복판의 꽃나무는 지가 생각하는 꽃나무와 자아 통합을 위해 소통의 여지를 열어두려면 달아나면 안 되지. 최소한 가만히는 있어야지. 다른 꽃나무에 다가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소통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틀린 이야기죠. 괜찮아요. 자,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대한 설명을 적절해서 뭐라 그랬어? 가나 둘 다 맞는 거 찾는 거 아니라고요. 틀린 거 지워놓고 나머지에서 확인할 거라고. 굳이 하나가 틀렸는데 나머지 하나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거 아니다. 맞는 것을. 두 번째, 2번 문제는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니까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 라는 것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이거 언뜻 이런 생각인데 살짝 꼬아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 그거 틀린 생각이야. 생각 2번, 3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생각하고 지금 계속 틀려. 그래서 우리 계속 모의고사 보고 있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뭐 물어보고 있어? 19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얘도 독서 문제랑 똑같아.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시를 해석하는데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다. 이거 말 그대로 이 시를 해석하세요가 아니라 그 시를 독해하세요 이 문제인 거고 앞뒤 문맥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번 문제도요.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이상 나오면 자아분열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애초에 여기에서 이미 자아분열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뭔가 자아가 분열되어 있구나. 이수훈 씨 찾아옵니다. 이건 대놓고 자아분열인 건 알겠는데 밑에는 꽃나무밖에 없잖아요. 꽃나무가 분열해 있지. 자아분열이라고 했는데 꽃나무가 2개고 분열되어 있어? 꽃나무가 나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야지.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4번 문제. 결국에는 시, 현대시 2개가 나오면 뭐 물어본다? 시의 공통점 물어보는 거, 보기를 주고서 바르게 감상해서 19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다. 19의 의미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5에서부터 10번까지 문제. 혹시 요거는 지문 설명 자체가 필요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우리 너무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뒤에 나와 있는 거. 5번 지문이고요. 오케이. 얘는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다시 볼까? 가 지문은요. 빠르게 확인할게요. 가의 첫 번째 단락 뭐 얘기하고 있어요? 휴미 이야기한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단락은요. 휴미 이야기한 도덕적 감정은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그런데 휴은 어쩌고 저쩌고. 가령 그런데라는 말을 비롯해서 여건 약간 뭔가 좀 다른 이야기 하나? 라는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다음 쭉 넘어가서는요. 또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휴미 이야기 한번 해놓고 이런 휴미 비판받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데에서 이랬었어야 하는데 또 여전히 비판받고 있죠. 나달라군요.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야호! 자, 확인해 볼게요. 휴먼, 감정의 차원에서 윤리 문제 논의하려고 했죠. 근데 나달락은 어찌나 친절하신지 대놓고 칸트가 윤리를 변덕에 노출되어 있는 수동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곧장 이어서 칸트가 흉을 비판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뒤에 문제 있지 않나?
니은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정리할 수 있지. 휴는 도덕적 판단을 감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칸트는 감정 안 된다. 왜? 감정으로는 보편성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이 이리저리 바뀌니까. 사람보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7번의 답이 1번.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감정을 통해서는 보편적 도덕 감정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완전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죠. 7번에 1번. 나달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 칸트 너 휴, 비판한 거 그렇다 쳐. 칸트, 보편 법칙을 세우고 싶어 했었다. 가령, 얘 또 예를 들고 있네? 이러면 아, 공통점이구나 라고 해서 눈에 익혀두면 좋지.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칸트의 도덕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불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 글의 전체의 흐름이 확인이 되네. 가는 누가 얘기하고 그거의 한계. 나도 누가 얘기하고 그거의 한계. 비판. 그래서 6 어디가 있냐? 5번 확인하러 갈게요. 1번. 가와나 모두 뭔데 뭐? 가와나 모두 특정 인물의 견해를 소개하고 오케이.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적절. 니은 가나 모두 특정한 인물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었다. 아까 순식간에 가령 두 군데 다 체크했잖아요. 2번 니은 적절.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인물 칸트의 견해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제시했다. 칸트가 요래요래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라는 이야기는 없죠. 흉도 없고 그러니까 부적절. 답은 2번. 6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흉의 견해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냐 틀리냐 문제 찾는 거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1번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촉발이 된다.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도덕적 판단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괜찮죠? 6의 2번 인간은 유사성의 기반 위에 상상을 통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휴먼 공감에 대해 내가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라는 사실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통을 추리를 하는 것. 저 추리하는 거 상상한다고 해도 되지 않나? 나쁘지 않지. 6의 3번 동정심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서 추리한 감정이다. 2번, 3번 완전 똑같은 얘기지. 4번 도덕 감정이란 타인의 행위 속에 담긴 도덕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토대다. 도덕 감정이라는 말 어디 나오기 시작했었나? 두 번째 단락에 있지 않나요? 도덕 감정. 이러한 도덕 감정은 어디에서? 공감에서 유사한 감정이 유발되는 겁니다. 관찰하고 상상함으로써 상상의 기반은 유사성이에요. 타인의 성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랬죠? 네, 6의 4번 뭐라고? 타인의 행위 속에 담긴 도덕적 타당성을 판단한다? 아니요. 공감 능력, 상상. 이 두 단어로 설명했어야지.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흉이 생각하는 선이란 실제 하는 가치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 있네요. 선, 악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쾌감이나 불쾌감에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6의 5번 딱 맞는 얘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6의 4번. 7번 문제 아까 순식간에 했고요. 8번 프로이트가 주장한 초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초자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자아에 대한 내면화된 검열 구조다. 여기네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초자아에 의해 검열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2번 과거 세대의 질서와 요구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초자아란 부모나 선생님의 훈육으로부터 유래하는
과거 문명의 질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2번 괜찮지. 3번 개인의 도덕적 의지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면 내면의 도덕적 의지나 양심의 가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니까 내면에서 의지나 양심의 가책을 발생하게 하는 게 무의식이지. 4번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 그거 아닌가? 부모나 선생님 훈육으로부터 지나는 거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다음 5번 자율적인 입법의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초자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입법한다라고요? 아니요.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를 선정했던 칸트지. 그렇죠. 5번은 칸트 얘기인 거죠. 그래서 8번에 틀리던 5번. 됐을까? 요즘 제가 보는 여러분들 주말에 와서 보는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파이널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사람 이름 있죠. 옛날에는 그냥 슬쩍슬쩍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어때요? 대놓고 누가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들은 꼭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론, 무슨 쯤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니들 엿먹이려고 하려면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람 이름 나오면 굵직하게 메모쳐 놓으세요. 그리고 걔가 한 이야기, 무슨 사상, 주의에도 굵직하게 메모쳐 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9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2번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얘는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누구도 해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와라. 도덕의 참된 기초는 동정심이다. 동정심으로부터 도덕을 만들 수 있다.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희생에까지 이룰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희생까지 할 수 있다. 왜? 동일화했기 때문이다. 나와 남을.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 결국에 나 자신을 돕는 거다. 고통받는 타자를 나 자신으로 인식함으로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그쵸. 3점짜리 맞지. 1번. 쇼펜하우어는 요거 나중에 생각하시라고. 휴미 어쨌네 저쨌네 일단 그거는 다음 얘기야. 먼저 생각하고 있지 마.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감으로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타자에 대한 동의와 직접 느끼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감으로 본 거. 마치 흉도 타자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나? 아니요. 흉 뭐라 그랬는데 타자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상하는 거지. 상상은 직접 공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1번이지. 자신 있으면 안 읽고 다음 가는 거야. 2번. 쇼펜하우어는 흉과 마찬가지로 이거 생각하지 마. 고통받는 타자와의 동일화가 동정심의 토대라고 보았다. 동일화가 동정심의 토대. 동일화를 통해서 고통을 직접 느끼고 동정심 느낀다. 맞지? 그러면 흉도 동일화되어야 된다고 했나? 아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흉은 상상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지. 직접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지. 얘도 바로 해. 쇼펜하우어는 보편적 입법 원리를 통해 도덕의 기초를 세운다고. 완전 거저주는 몸이지. 여기에 보편적 입법 원리, 도덕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없어. 얘기하지 않았나? 없으면 틀린 거야. 쇼펜하우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근데 없으면 틀린 거야. 쇼펜하우어는 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상상 아니라고. 상상은 흉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직접 같이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4번 틀리시. 5번.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성에 입각한 도덕 법칙 이미 여기까지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쇼펜하우어 이 지문에 이성이 어디서 하나도 없는데 완전 동일한 같아지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요거는 잡스러운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죠. 뭐와 달리,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일단 요 부분에 바로 있는데 일단 무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바로 빼놓고 말이 맞느냐라고 판단되면은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요거 누구와 달리해서 요렇게 바로 쳐져 있는 애들을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냐 틀리냐라고 따질 거면 쇼펜하우어 이야기는 요 5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 맞는 것만 먼저 찾는 거지. 그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10번 문제 확인할 거예요. 이거는 뭐 어휘 문제인데 얘네는 확인하셔야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문제 보러 갈게요. 5번 문제는 뭐예요? 파이널 이야기에서 융합, 주제 통합 문제죠. 가, 나를 보면 지문 2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나오는 말이지만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는 뭐다? 주제가 동일할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따지면 얘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은 좀 신경을 쓰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 전개 방식 그냥 하나 불러줄 수 있나? 정의, 비교, 대조, 분석, 분류, 예시, 유추, 서사, 과정, 인관 이런 애들 떠올리면 되지. 괜찮을까? 또뭐 파는 거 있나? 굵직굵직한 것들 중에서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정도는 좀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도 다 풀었고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한데 뭐 하지? 라고 하면 그동안 풀어놨었던 빈덕 지문 보고 아하, 이 중에 뭐가 쓰여 있는가? 라는 거 그냥 보시라고. 당연히 아무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짓을 왜 하고 있어? 문제 새로 풀어보면 되지. 다음 11번에서부터 14번까지가 은근히 중간에 많이 빠져있던데 너무 땡큐인 건 뭐냐면요. 이 지문이 어려워집니다. 라니까 짠 14번 같은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다? 해석하라 문제예요. 이게 위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이게 중학생스럽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이 14번 문제는 너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문제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을 거지만 최대한 간단하게는 얘네들 해석은 그냥 한번 하고는 갈게요. 이렇게. 나는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게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아니 뭐 안 해도 되는데요 라는 지금 말이 목구멍에 치솟고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손이 우리 다 읽어서 알잖아요. 이 손 누구야? 정철이야. 정철. 이거 어떤 손 정철이에요.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죠.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듣소라면서 서하당 시경정이라고 하는 지어놓은 건물 주인을 부르고 있지. 세상살이에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서 적막한 산속에 들어가 안 나오시는가 라고 손이 주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야 될까요? 세상살이에 좋은 일이 많지만 자연을 좋게 여겨서 적막한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다? 주인이 들어간 삶을 살고 있다. 너 왜 산에 짱 박혀서 살아? 세상에 즐거움이 엄청 많은데? 소나무 뿌리 밑에 이파리 떨어진 거 빗자루질하고 대나무로 만든 뭐 평상 같은 데에 자리를 모아서 잠깐 올라 앉아서 저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라봤더니 하늘가에 뜬 구름이 서석대를 집으로 삼아서
나는 듯한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요 주변의 풍경을 묘사해 주고요. 주변의 자연이 주인과 어떠한가 물어보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려. 사람 잘. 찬개, 푸른 시냇물,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려져 있어. 푸른 물결 이렇게 막 물보라 치는 게 하얀색 직녀가 짠 비단을 그 누가 베어내어 이어지는 듯 펼쳐놓은 듯 호화롭기도 호화롭구나. 앞에 시냇물이 엄청 호화로워. 경치 좋단 얘기지. 산속에 안타까워요. 이 책력이 상대어 해수라면 달력이에 달력. 카렌다. 산속에 달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던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인지 몰라. 쉽게 할까? 오늘 몇 월 며칠인지 달력이 없었어. 눈 아래 펼쳐진 경치 계절마다 저절로 일어나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일마다 성가 신선이 하는 일이다. 아, 이 시의 화자 손이 누구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 주인을 바라봤을 때 주인이 어떻다고? 신선 같다지. 왜?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매창, 매화 피어있는 게 보이는 창문, 아침볕에 향기의 잠을 저절로 깼더니 산속 늙은이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않다. 정말 산속에 살면 눈 뜨고 숨만 쉬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창에 대해서는 밑에 이쪽에 문제가 하나 있었겠지만 어때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밑에 몇 줄만 더 읽어볼까? 물 밑에 양지 햇볕이 잘 비치는데 왜 씨를 뿌려두고 직접 씨앗 심어서 농사 지으려고 하나 봐요? 김매거니 도두거니 빗기운에 손질하니 청문고사 자연에서의 지내는 건 너무 즐겁고 깨끗한 일이지. 나는 옛날 일이 이제도 있다 하겠구나. 아, 이 청문고사를 누가? 주인이 직접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매화하면 에헤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지조절개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매차, 매화를 중심으로 위에 앞뒤 한 서너 줄 읽어봐도 지조절개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모가 쳐있다? 뭐라도 말을 만들어내야지. 뭐라고 말을 만들까? 그냥 매화. 자연물. 배경이에요. 매화 피는 시절, 시간을 나타내는 소재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집신을 급하게 들고 대지팡이를 이리저리 짚으니 복숭아꽃 피어있는 시내길에 밤초주에 이어져 있구나. 그냥 꽃이 많이 펴져 있어요. 뒤를 돌아다 봤더니 거울같이 맑은 물. 저절로 그린 것 같은 돌로 만든 병풍 같은 이 바위. 그림자를 벗을 삼고 서쪽 강으로 함께 갔더니 와 도와 복숭아밭이 어딘가 무릉이 여기로구나.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신선의 세계로.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 책 이름이에요. 쌓아두고 만구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려 봤더니 저 책에 성현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영웅 호벌도 많기도 많구나. 하늘이 만드실 때는 곧 무심, 아무 편견 없이 욕심 없이 만들어졌겠지만 어찌하여 시운이 부침을 거듭하였는가? 시운의 부침을 거듭한 건 누구야?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인물들이지. 막 읽다 보니까 와 너무 영웅 같아. 와 너무 좋아. 나 이 아저씨 짱인데 나 이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 했더니 뒤에 막 죽어. 우와. 아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얘 왜 이렇게 고생하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와 진짜 성공. 이러한 이야기들. 인생이 오르막내리막 거치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다? 쟤네들 얘기.
모를 일도 많지만 도대체 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었을까? 사정을 정확히 자세히는 모를 일도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그렇게 죽으니까 애달은 끝이 없다.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떻게 씻었을까? 뒤에 고불 이야기 있죠? 박소리를 핑계대면서 벼슬하지 않고 돌아갔던 조장이 내가 봤을 때 정신적 경지가 가장 높은 것 같다 라면서 고사의 인물들 인용하고 인심이라는 게 제 각각이라서 볼수록 새로운데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세상사, 인간 세상, 험하구나. 부정적 인식. 엊그제 비준술이 얼마나 많이 익었을까? 나하고 주인하고 술잔을 주거니 받더니 실컷 기울였더니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아하! 나를 읽어서 알 수 있죠. 여기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기는 좋은데 관직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고 나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검은 부에 줄을 매어 풍입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타보자.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술 엄청 먹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내가 이 집 손님인지 까먹었어. 그만큼. 다 했어요. 달밤의 요대에서 혹시 아니 만난 너가 웃기고 있네. 저 학이 신선한테 저 학이랑 나랑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 신선은 누구 만나? 신선 만나겠지.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님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그인가 손 주인 당신이 신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요 정도면 고질병이지. 관동별거 기억나요? 자기 자신을 계속 신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하기 사기치니 소모 옛주인을 반겨서 놓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타면 신선이 타는 술에야 우기지류. 자기가 마시면은 술이 신선이 마시는 술이야. 유화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읽어봤었을 거니까 확인하고요. 1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경점 아니고 삶의 무상함 아니고요. 고사 인물을 통해 괜찮아. 안 빈낙도 가난하지만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나? 안 빈낙도의 중요성 얘기하지 않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해 물어보는 거 맞아. 인정이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대화체를 활용해요. 괜찮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속에 살아서 혼자 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예찬. 너 완전 신선처럼 사는데 얘기해 주니까 4번 좋지. 특정 공간에서의 삶을 통해 괜찮아. 해학적이지.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밑에 있었나? 가에 나타난 소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순식간에 불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 단순한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아마 틀렸으면 뭐 할 만한 거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13번 보러 갈게요. 위글을 바탕으로 가에 대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답은 3번. 한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만무의 인물을 거슬려 헤아려 봤더니 좋아 성현도 많고 영웅도 많았다. 그들의 삶을 쫓아서 출사의 시기를 결정하는 내가 이치고 내가 언젠가 타이밍 잡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시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야 이건 그냥 자기 옛날 이야기 읽고 인물의 뭐 감정이입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언제 세상으로 꼭 나가야지 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 13번 틀린 거 혹시 몇 번 한 거 있을까? 오케이. 14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시간의 흐름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 그거 찾으면 되지. 답은 2번. 산속에 책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던 길을 내놨어요. 진짜 14번 어때요? 해석 문제예요.
오늘 단어 하나만 기억해두고 가라면 측량. 타령. 됐을까? 15에서 19번 보러 갈까요? 오늘 좀 많이 피곤해. 아니다, 그냥 기분 탓인가? 네.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예.